께서도 국가수사 좀 인연이 있으시죠? 그때 한국수 실장으로서 배운 법체면 수사를 실제 사건에서 많이 적용을 해봤었어요. 주로 목격자나 범인한테 많이 쓰나요? 아니죠. 목격자와 피해자. 범인이면 계속 딴 생각하겠죠. 체면 안 체면 들어가려고. 안 체면이 유도가 안 돼. 범인이 체면에 걸리면 참 편할 텐데요. 그러니까 예? 얼마나 편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썸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. 아 그러니까. 그런데 유일하게 범인 중에 법체면 수사 적용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. 네. 그게 누구냐? 유영철입니다. 유영철은 자기가 매장한 장소를 못 찾아서 찾고 싶다라고 자유의지를 계속 주장을 했어요. 그래서 처음으로 한문수 실장이 유영철을 체면 수사를 했어요. 근데 결국은 뭐 워낙 오래돼서 찾질 못했는데 경찰은 유영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데리고 가 최면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 봉원사 근처에서 희생자 추가 발굴 작업을 벌였지만 뚜렷한 연관점은 찾지 못했습니다. 과거에 그 최면으로 가장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게 이제 뺑소니 사건. 예, 그때는 번호판, 차 색깔, 차종 이런 걸로 많이 했다고 그래요. 수염이 좀 이렇게 올록볼록한 거 맞아. 어떤 경우들이 있었나요? 제가 여쭤봤어요. 2019년도에 여고생이 야간 열차 안에서 성추행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. 이 여학생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어요.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자기 신체 부위에 손이 있다가 쓱 빠지는 걸 본 거예요. 뒤를 돌아봤더니 벌써 범인은 도주하는 상태죠. 그러니까 이 학생이 본 거는 범인의 뒷모습이에요. 소리를 지르면서 이 범인을 따라가죠. 따라가는데 찾지 못해요. 이 범인이 어느 역에서 내렸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. 이 학생이 기억하는 건 까만색 상하의를 입었고 뭔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. 그래서 이제 법체면을 이제 실시한 거죠. 그렇게 돼서 이 학생이 배낭을 메고 있었고 그 배낭에 뒤에 삼색 붉은 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내요. 네. 그래서 각 역마다 있는 CCTV에 그 그거를 복장에 그 가방에 삼색 붉은 실이 있었던 사람을 특정해내서 잡았더니 검거가 된 거죠.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분이 2층에 있다가 강도를 당한 거예요. 강도에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2층으로 온 겁니다. 범인이 갖고 있던 흉기에 남편이 살해당해요. 그리고 범인이 도주해요. 아내가 그 사건, 자기 남편이 살해되는 현장을 본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얼굴이나 인상 자기를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. 이렇게 트라우마 때문에. 네. 정서적 데미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범인은 지금 방탄 유리로 된 방에 갇혀 있어요.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마네킹이 되어버렸습니다.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당신을 보지도 못합니다. 그렇게 보호해 주는군요. 예, 보호해 주는 거예요. 그래야 이분이 그걸 떠올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. 심리적 저항을 제거시켜주는. 그렇죠. 그래서 이 경우는 상상의 촉각으로 이 당시에 굳어진 범인의 얼굴을 만지면서 그걸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해서 범인을 검거했다고 그래요. 야.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네요.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제가 직접 받아봤거든요. 기억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. 자, 지금 김은희 작가님과 첫 데이트하는 장소입니다. 지금 아내분과 첫 데이트 장소가 어디죠? 신사동에 있는 꽃게집이요. 거기서 두 분이 뭘 하셨나요? 술을 먹었어요. 아내분은 어떤 술을 드셨나요? 근데 그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. 와, 나 놀랐어. 오케이. 있겠지. 예. 그래서 뭐 하시나요? 술 먹습니다. 아, 술 종류라든지 뭐 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시면 어떨까요? 저는 맥주를 아, 맥주를. 김은희 씨는 청을 시켰고요. 김은 씨가 그때 먹었던 술이 처음이거든요. 새까맣게 입고 있었어요.
그때 그 얼굴이 싹 도는데 그 단발에 왜 옛날 화장 있잖아요. 이렇게 입술 범위를 크게 그리는 화장이 탁 떠오른 거예요. 평소에 같았으면 기억 못했을 게 기억이 난다 이거죠. 기억이 못했죠. 네, 네. 그래서 뭐 보석에 흙 묻은 걸 그쵸. 제거하듯이 털어내는 것 이렇게 같아요. 저항에 있는 거를 좀 제거해주는 네.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것 반드시 다 기억이 나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. 저렇게 일상에서 뭐 술을 뭘 먹었는지 기억하는 건 사실 특별한 경우들이고요. 보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체면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. 모호한 것을 꺼내서 뭐 엉뚱한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검증이 많이 되는 것이 이제 법체면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활용되죠. 사람이 기억을 하는 패턴이 이렇게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프로그램이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의 잡학사전이잖아요. 네, 네. 이거 뒤집어서 해보세요. 역순위로. 전, 사, 학 벌써 힘들잖아요. 같은 곳에 기억에 저장돼 있으니까 금방 나올 것 같지만 전문가가 하나씩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정확한 루트를 따라서 갈 때에만 그 기억이 나오는 거지. 아무리 막 이렇게 이거 그게 뭐지 이래봤자 안 나온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없던 기억을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? 그걸 이제 암시라고 하는데요. 암시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. 야, 너 뭐 이런 거잖아. 이렇게 됐잖아. 너 그거 뭐 이렇게 된 거 같잖아. 라는 암시성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작화해서 만들어요. 그래서 수사관 질문은 굉장히 공정하게 질문이 되어야 되지. 그 박사님 말씀이 되게 법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이제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이라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그게 되게 엄격해요. 근데 암시는 치명적이에요. 그렇죠. 증인이 그 전에 최면을 받았다. 그럼 의심이 확 되는 거죠. 항상 그런 위험이 있어요. 결정적 증인의 증언이 다, 오히려.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법정에서 쓰여진다기보다는 수사에 참고로 수사에 도움을 잘 주는 거죠. 참고로. 애초에 증거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. 체면 수사는 이제 수사의 보조 수단으로 사건의 단서를 여러 차례 찾아서